이제 한 5주 남았나요? 모의고사는 뭐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외우셨어요? 우리 보통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이렇게 축구하기 전에 왜 평가전 하잖아요, 그죠? 평가전이에요, 그죠? 이 상대들이 사실은 뭐 이제는 올해부터는 다 이제 상대 평가니까 나의 적들은 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 본선에서 대적할 수 있는 팀하고 한번 가상 경기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그 모의고사 반 오시는 분은 항상 이제 학원이니까 예상 문제 찍기를 원해요, 그죠? 학원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5주 전인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놔야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출제하시는 분은 일주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가서 일주 동안 이제 뭐 출제하고 인쇄하고 뭐 배포하고 뭐 시험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2019년 본계리사 계리 모형론 문제는 없어요, 아직. 근데 제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뭐 우리 작년 문제도 있고 기존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올해 이제 2019년이 42회인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 문제라기보다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절대 평가에서 이번에 이제 상대 평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이 변했으면 내가 진짜 올곧은 정신으로 진짜 제대로 본 계리 모형을 하겠다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리 모형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5과목 하는 거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이제 본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이 환경이 바뀐 걸 잘 나도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느낌에? 우리가 시험 제도가 현재 시험 제도가 14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 13년까지는 거의 상대 평가였어요. 이전에는 상대 평가였다가 뭐 14년부터 18년까지가 이제 절대 평가였다가 다시 이제 19년부터 상대 평가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상대 평가는 원래 뭐 150명, 최소 150명이에요. 그래서 설마 뭐 300명 뽑을 거라고는 예상 안 하시죠?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190명이에요. 작년에 18년도에 190명. 근데 190명인데 150명 왜 이렇게 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줄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작년에 합격률이 거의 58.8인가? 거의 뭐 60%니까 그래도 50% 넘어가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50명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결국은 15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위 이렇게 랭킹 매겼을 때 15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권인 거잖아요. 최소 150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절대평가일 때보다 상대평가일 때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 기술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출제 보시면 이 18년 문제 보시면 그 전의 문제보다는 좀 평이해요. 좀 골탕 먹이는 게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 쪽에 나오더라도 진짜 막 구석대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언저리 정도? 또 그러고 이제 이게 문제 전체 난이도가 조금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 되면 일단은 문제, 제가 볼 때는 문제 난이도가 막 그렇게 작년에는 보통 우리 문제가 큰 문제가 8개 내지는 9개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 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좀 많이 나오는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백지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일 때는. 그러니까 절대평가일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사실은 이 시험 문제가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는 계리사 시험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그랬어요. 이제 국제 계리사회에 멤버가 되니까 권위도 높이려고 보면 이 합격생이 많으면 좀 곤란하거든.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많고 계리사 수요도 많고 하니까 이제 상대평가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 여기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문제 수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뭐 8개 나오죠. 8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도 조금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점할 때도 뭐 사실은 절대평가할 때는 답 맞아야 일단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대평가에서는 이제 꼭 답이 좀 뭐 아니더라도 중간에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뭐 과정에 좀 실수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점수를 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과정도 조금 좀 이쁘게 잘 써야 되겠죠. 뭐 자신 있는 건 내가 답을 맞추고 자신 있다 이러면은 뭐 중간에 공식 쓰고 답 탁 쓰면 되는 거고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시간 좀 있으면 뭐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점수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시험 전체 흐름은 이제 요렇다는 거 한번 좀 보시고 각자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뭐 여러분이 계리 모형만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 뒤에 쪽 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 제도가 우리가 14년부터 이제 바뀐 거고요. 문제가 보통 8문제 내지 9문제 나오는데 그 3개 문제까지 합치면 최소한 15개예요. 바빠요. 계산하기가. 우리가 또 쌀집 계산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거추장스러워요.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 보시면 이제 제가 구분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나눈 거고 요 기준은 그 계리사회에서 실라버스라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으로 제가 분류를 한 거니까 뭐 각자도 이거 좀 참고해서 한번 재분류 하시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probability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로스 모델, 뭐 모델 에스티메이션 이제 모델 에스티메이션은 주로 추정이죠. 그다음에 신뢰도, 뭐 시뮬레이션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모형, 그다음에 이제 손보, 뭐 수리 이렇게 되는데 대충 위에는 뭐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죠. 이제 밑에 오면은 그 레이트 메이킹하고 리저빙 얘는 중간에 빵꾸 난 게 있고 리귤레이션도 그렇고 타임 시리즈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뭐 타임 시리즈는 뭐 접고 그죠? 제가 작년까지는 막 한 16년까지는 타임 시리즈 열심히 했고 작년에 17년에는 뭐 좀 대충 했고 18년도에는 뭐 보시려면 보시고 마시면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 있잖아 5년까지 5과목을 다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5년 차다 이러면 물불 가릴 거 없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뭐 1년 차, 2년 차 이러면 이제 과목 수도 다른 과목도 많을 거니까 잘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거 2개 빼고 레이트 메이킹 앤 리저빙까지는 하셔야 돼요. 우리 SOA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년부터 바뀌었나?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탐이에요. 우리 관련되는 게 우리 계리 모형 관련되는 게 스탐인데 얘가 레이트 메이킹하고 리저빙을 포함했다는 거죠.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밑에 그 2개 빼고 위에 레이트 메이킹 리저빙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손보 수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기에 포함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험 문제 이 상대평가 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요? 시장에서 사람을 많이 요구하거든. 근데 학생을 요구하겠어요? 감독원이나 뭐 보험회사 사람들은 학생이 많이 합격되기를 원치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업계의 사람들이 합격되기를 원한다. 그럼 업계의 사람들이 합격되려면 과연 실무적인 문제가 좀 나와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계리 리스크 관리는 실무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나왔지만 많은데 계리 모형 얘는 보니까 좀 실무적인 문제라는 게 좀 이게 잘 없거든.
그럼 우리 그래도 손보 수리가 가장 실무적이에요. 일반 보험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거 보시면 뭐 작년도 나왔지만 무려 2문제나 나왔잖아요. 다 이제 손보사에 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셔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도 뭐 한 2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에 포함됐다, 실무적인 문제다, 18년도에 한 2문제 정도 나왔다. 이래가지고 얘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레이트 메이킹하고 리저빙은 우리 박영사에 나오는 계리 모의고문 있잖아요. 그거 한 200페이지 되죠, 그 안에. 그것 정도 손보고는 그 정도만 보시면 뭐 충분해요. 아주 책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그 박영사 책 연습 문제 풀이 해놓은 거는 우리 자료실에 어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단어 못 풀었고 거의 한 70~80%는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범위는 뭐 위에서부터 쭉 해서 레이트 메이킹 리저빙까지는 뭐 꼭 보셔야 되고 뭐 리그레이션 이거 까리까리하죠. 이제 계속 나오다가 18년도에 한번 쉬었어요. 근데 사실은 리그레이션 16년도, 17년 나온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뭐 공부할 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뭐 굳이 여러분 이제 뭐 4년차, 5년차 돼서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특강 좀 열어드리니까 한번 리그레이션 좀 한번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보셔야 되지만. 하여튼 그 범위는 이제 그렇게 정하시고 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모델 에스티메이션 보시면 그 모델 에스티메이션 보시면 뭐 16년도에 그 MSE 뭐 나왔고 17년도에 MSE 뭐 이렇게 공동되는 게 있을 거잖아, 그죠? 이런 거는 공부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MSE라든지 뭐 변동 계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쭉 공부해 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모델 에스티메이션에서 뭐 MME라든지 MLE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초기에 14년, 15년도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왔어요. 17년하고 18년도에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제 보시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얘는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MLE 구하세요, MME 구하세요 이런 건 안 나온다고. MLE의 분산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MLE의 뭐 변동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죠. MLE보다 이제 얘 하나는 너무 싱거운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새끼 문제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 미끼 정도로 던져줄 수는 있겠지만 주된 그 점수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그 심하면 MLE 추정하시고 분산 구하시고 그 MLE에 또 뭐 신뢰 구간 구하시고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아직까지 뭐 신뢰 구간까지는 안 나오지만 우리 신뢰 구간 이런 것도 17년부터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정이라는 게 점 추정이 있고 이제 뭐 구간 추정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인데 보통 이제 대충 뭐 기존에 요까지 나왔는데 17년부터는 요거도 나오는 거예요. 구간 추정. 이 구간 추정이 나오면 이게 또 쉽지 않으니까 또 근사 구간 추정 뭐 노멀 어프로키시메이션 정규 근사 그린우드 근사 뭐 이런 것만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그만큼 자꾸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문제 보실 때 뭐 MLE 추정할 때 뭐 MLE만 보고 뭐 또 뒤에 가서 분산 구할 때 뭐 분산만 보고 뭐 신뢰 구간 구할 때 신뢰 구간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제는 쭉 엮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큰 문제 1 나오면은 뭐 1, 2, 뭐 최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쭉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각각 뭐 공부해도 되겠지만 쭉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뭐 이렇게 현장 가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전체 보는 그 문제 보는 통찰력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크레디빌리티 보면 크레디빌리티는 무조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보시면은 우리 크레디빌리티가 뭐 우리 굳이 나누면 뭐 빌만 스트라우 그 다음에 뭐 베이지안 그 다음에 뭐 전통 이렇게 나. 얘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전신뢰도
전 신뢰도에 필요한 사고 건수, 뭐 계약 건수, 뭐 금액, 손해액 뭐 이런 것들 아직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4년, 15년쯤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순서가 이런 거잖아, 난이도가. 근데 얘를 스킵하고 막 얘들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종류는 요 네 가지라.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고, 얘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금방 되죠. 뭐 저런 거 좀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뭐 그 신뢰도 보시면 14년부터 해서 빌만, 베이지안, 빌만, 뭐 빌만, 그 베이지안, 빌만, 스트라우프. 그 다음에 18년도 보시면 베이지안 해서 밑에 보시면 난 파라메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쪽에도 이제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엠피리칼 나오면 막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 지저분하거든. 그래 이제 베이지안 이제 이쪽으로 신뢰도 가보면 우리가 이제 사전 분포하고 그 경험 분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얘들 말할 때는 다 이거 두 개 다 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다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난파라가 되는 거고. 얘는 모르고 뭐 얘가 알면 뭐 세미파라가 되는 거고. 지금 세미파라메트릭만 안 나온 거예요 현재는. 근데 난파라보다는 세미파라는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무난했는데 요 크레디빌리티가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신뢰도 이거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신뢰도다 무슨 이렇게 챕터가 있으면 보면 탑픽이 되는 게 이제 뭔지를 보시고 어떤 탑픽에서 출제됐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차피 기출 시험 출제 가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책은 제공되겠죠. 책이 제공되면 기출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 그 책에 보고 뭐 옆에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죠? 뭐 100페이지에서 나왔으면 뭐 200페이지 볼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10페이지는 뭐가 있지 뭐 이런 거거든. 그래 이제 우리가 목차 보면 대충 찍어 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 나왔고 어느 분야에서 안 나왔고 이런 거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저 모델 에스티메이션에서 작년 보시면 커널 밀도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니폼 있고 뭐 이게 감마 있고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유니폼이 가장 심플한 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새로 툭 나올 때는 그냥 커널 밀도 함수 뭐 추정하세요. 여기에서 얘는 또 뭐 분산을 구하세요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뭘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추정치 구하고 뭐 평균 분산 정도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로스 모델 보면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뭐 아텍스나 ASM 자료 보면 조금 이제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분산도 구한다든지 뭐 신뢰 구간 구한다든지 조금 이제 확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로스 모델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험이니까 로스 모델 보시고 그 뭐 ASM이나 아텍스 정도는 한번 썸머리 정도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뒤에 있는 프랙티스 그 많은 문제를 다 풀 수 뭐 계리 모형만 보시면 풀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도 다 여러 개 하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그 레이트 메이킹 보시면 제가 이제 위에 줄은 그러니까 레이트 그 손보도 보시면 손보 수리도 보시면 이제 요율 구하는 거 레이트 메이킹하고 준비금 리저빙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 저 그 박영서 책 봐도 이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래 위로 구별해 놨죠. 항상 이게 뭐 14년에만 준비금 나왔고 나머지는 요율 하나, 뭐 준비금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도 이 손보 수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노력 대비 아웃풋은 가장 효율이 좋아요. 어렵다기보다도 성실과 근면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은 좀 이해하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 5주 남았으니까 한번 자기가 강약, 강점, 약점 이런 거 이제 좀 체크해 보시고 뭐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
나오는 유형 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좀 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분포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분포 PDF가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기출 문제 보시면 각자가 한번 정리해 보셔도 되는데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분포 중에 그 이산형 디스크리트일 때는 우리가 뭐 포화송 뭐 음이양 우리 저 로스 모델의 뒤에 어펜딕스에 있는 이산형 모형은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음이양 뭐 이항 얘가 이제 뭐 베르누이 가는 거고 얘가 이제 기하 분포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얘들 분포 뭐 작게는 4개, 크게는 6개에 대해서 뭐 PDF, 기대치, 분산, 뭐 PGF 뭐 이런 거는 뭐 P0가 뭐고 얘들 다 이제 AB0 클래스잖아,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쫙 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앉아서 뭐 유도하고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문제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8개, 9개, 새끼 문제까지 하면 15개 이상 나오는데 속도도 빨라야 돼요. 그러려고 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가 계산을 오래 해야 되니까. 뭐 오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속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균등 분포, 일양 분포, 뭐 일양 분포, 뭐 지수 분포, 뭐 감마 분포, 요거까지가 시험에 나온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뭐 파레토 정도도 좀 해놔야 돼요. 이거 워낙 뭐 SOA 시험에 워낙 얘가 많이 나오니까 뭐 파레토 와이블 많이 나오죠. 근데 파레토는 그래도 할만해요. 와이블은 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고 얘는 할만하니까 해놓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도 개념 익혀놔야 돼. 우리가 정규 군사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좀 해놔야 돼. 그다음에 로그 노말도 뭐 요 정도 해놓으면 분포에서는 뭐 거의 커버가 될 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PDF라든지 기대치 분산, 뭐 MGF, PGF 뭐 이것 등도 쭉쭉 다 꿰차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출문제 이거 유형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내가 어디까지를 할지를 이제는 정해야 돼요. 5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전략이 결국 시간하고 돈이 제약돼 있는데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에 이게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뭐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사회 진행될 건데요. 뭐 저는 원래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상한 문제도 내고 해서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의 영역을 땅덩어리를 좀 넓게 공부하시라 이렇게 이제 유도했는데 원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기출 문제에서 조금 이제 비틀어서 기출 문제 유형하고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 그 정도로 이제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회 하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답지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주시면 제가 이제 첨삭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제 풀이 방법이라든지 뭐 서술 방법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코멘트해 드린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진행은 이제 모의고사 제가 먼저 드리면 모의고사 보시고 뒤에 보통 우리가 120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해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쪽에 이제 OT 조금 하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오시면 이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